함께 배우며 공감하며 소통하는 채널 네오스북. 오늘 소개할 책은 존 카바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존 카바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바진 지음, 안희영 옮김 불광 출판사 발행.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국을 찾는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바로 마음챙김 명상, MBSR이다. 1979년 이 책의 저자인 존 카바진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마음챙김 명상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 일컬어지는 스트레스를 비롯해 불안, 우울증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현재 미국에서만 약 300개 의료기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750여 개 의료기관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다수, 프로스포츠팀 등 역시 리더십, 쇄신, 창조성에 기여한다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등의 뇌 부위를 두껍게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증명돼 최근에는 일부 미국의 고교와 대학에서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어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마음챙김은 관념이 아니다. 지금 마음챙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음챙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알기가 매우 쉽다. 알았어. 더 현존하고 덜 판단하면 된다 이거지. 멋진 생각이군. 왜 스스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부터 탄탄대로야. 문제없어. 지금보다 더욱 마음을 챙길 거야. 그러나 마음챙김은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이것이 마음챙김의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음챙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규율이며 매 순간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의 모든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야 한다. 마음을 챙기는, 깨어있는 것은 확실히 좋은 생각이지만 마음챙김이 단순히 하나의 좋은 관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마음챙김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챙김을 지속하는 것은 그다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어쩌면 마음챙김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부드러움과 친절이라는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수련을 통해 마음챙김을 실천하고 지속하지 않는다면 마음챙김은 그저 당신의 머릿속 생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관념, 또 하나의 슬로건, 또 하나의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이미 너무도 바쁜 당신의 일상에 집어넣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된다. 접촉으로 돌아오기. 실제로 마음챙김을 수행해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수행을 통해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지만 그동안 접촉에서 벗어나 있던 삶의 다른 차원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내가 접촉에서 벗어나니라는 신체 감각적 비유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자각, 알아차림하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마음챙김하기보다 마음챙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우리는 진정으로 보지 않은 채 보고, 진정으로 듣지 않은 채 들으며, 진정으로 맛보지 않은 채 먹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관성적인 자동 조종 모드로 살면서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고도로 조건화된 완강한 무자각의 상태, 관성적인 자동 조종 모드,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등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기본 설정값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수행이 그토록 필요하며 또한 도전해 볼 만한 것인 이유이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의심.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열린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체계적으로 묻고 살펴볼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자신에 관한 현란한 이야기, 대개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멋대로 지어낸 뒤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그 안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다음 것을 향해 그것이 무엇이든 최고 속력으로 질주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거나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혹은 그 이야기가 지울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슬픔과 학대, 무시의 경험이 아로새겨진 것이라면 우리 내면의 이야기는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자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미련한 자기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 챙김이 도움을 주는 부분은 매우 단순하다. 바로 내면의 이야기란 것이 순전히 우리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내면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허구적인 구성물이자 조립물이다. 한동안 그 이야기는 매우 멋지고 설득력 있으며 흥미로울지 모른다. 그러다 어떤 때는 아주 끔찍하게 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권태로울 정도로 그저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